진리에 이르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책이죠. 현재 뭐 종이책과 전자책이 나와 있어요. 종이책은 21,000원, 전자책은 14,000원. 그래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죠.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안 하죠. 그래서 좋은 사회에서 살다 가는 거죠. 발전도 하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저번 시간까지 경제 영역을 다루었죠. 그러면 정치 영역도 한번 다루어봐야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경제편이라면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정치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치 영역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야지 정치 영역의 기능을 알고 정치 영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처음부터 정치 영역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치 영역이라면 뭐 입법부도 보고 뭐 청와대도 보고 사법부도 보고 행정부도 보고 이러는데 그런 유사한 어떤 집단이 처음부터 있었겠냐는 거죠. 없었겠죠.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사는 곳에서 뭐 따로 정치인 영역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치 영역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이 아주 소규모라 해서 정치 기능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 기능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뭐 인간들 간에 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재산상의 문제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인간 간의 문제든 사람들이 모여 살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남녀 간의 문제든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좋아한다거나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좋아한다거나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항상 있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그래요. 또 남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있어요. 다툼은.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다툼 때문에 뭐 정치인이 생기지 않죠. 간간히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하여튼 뭐 다툼이 일어나면 누군가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소규모 집단이라도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소규모 집단에서 별도로 정치 능력이 따로 있진 않겠죠. 같이 일하면서 뭐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어, 기능이 있었을까요? 소규모 집단에서 뭐 행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또 겨울에는 일하기 힘드니까 또 그 전에 미리 먹을 걸 마련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나눠주고 뭐 이런 게는 다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규모 집단에서 별도의 정책 경영이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책 경영이 있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집단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집단 규모가 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증가하면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분쟁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행정을 맡아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치안 문제도 생기죠. 사람 모여 사니까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분쟁하는 가운데 폭행 또 남녀가 다 모여 사니까
간통 사건 이런 거, 간음 사건, 또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사기 사건,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겠죠. 절도 사건, 절도 뭐 이런 거. 뭐가 필요해지나요? 치안 이런 것도 필요해지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침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뭔가를 빼앗아가고 막 노예로 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방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음, 정치 기능이 전담하는 집단이 자연히 생기겠죠. 이제 그런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 기능을 전담하는 집단이 생겨요. 근데 정치 집단은 어떤가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생산자가 아니.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정치 기능이 없을 때는 정치 기능이 없을 때는 정치 기능은 있지만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소비하잖아요. 집단 규모가 커져서 다 같이 생산하는데 정치 영역이 생기려면 다 같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는 뭐 안 해도 돼. 이런 치안이나 국방이나 뭐 행정이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이 일에만 집중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생산자들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치 영역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 영역이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얻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정치 영역에 줄 거 아니에요. 허가 없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다 생산자들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럼 정치 생산 영역에서 왜 정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 영역에서는 생산하고 소비만 하는 거죠. 근데 정치 영역이 없으면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치안 문제도 있고, 뭐 국방 문제도 있고, 제대로 그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을 막아야 되고, 또 각자들 갖다 다 모여서 군사 훈련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빼앗기 위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각자가 그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화폐로 표시되니까 비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때도 막 비용의 문제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익 하기 위해서 분쟁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요.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누군가에게 분쟁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비용이 큰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집단이 커진 상태에서 정치 영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들이 각자가 무장도 해야 되고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고서 생산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야지 정치 능력이 생성이 돼요. 정치 영역에서 쓰이는 비용이 생산 영역에서 쓰이는 비용보다 작다라는 게 딱 마음에서 떠올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에서 집단 내에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집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마음에서 생성 안 되면 정치 영역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맞죠?
즉 각자가 뭐 치안과 국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정치 영역을 만드는 게 비용이 더 적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 영역이 생겨요. 정치 영역의 기능은 뭔가요? 그냥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로 생산에 참여하는 거죠. 생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생산 영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경영이 없으면 다 그 생산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 생산자들이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 정치 영역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영역 역시 생산 영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생산 영역에서 생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부차적인 일들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치 영역에 맡기는 거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단이 켜지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 영역과 생산 영역이 분할되죠. 그래요. 뭐라 했어요? 정치 영역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생산물의 일부로 정치 영역이 유지되고 있다. 생산물의 일부가 뭐가 되나요? 세금이 되겠죠. 생산물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부역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활동도 정치 영역을 하는 거죠. 활동도 세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활동을 국가는 공짜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의무화 해가지고 인간의 활동을 쓰는 거죠. 생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나 생산물이 세금으로 사용됐겠죠. 초기에는 화폐가 잘 쓰이지 않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화된 곳에서는 막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요람해서 정부죠. 정부가 요람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치 영역이 생산하는 곳인가요? 정치 영역이 생산하지도 않는데 뭐 가지고 요람해서 무덤까지 책임을 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정치 영역은 누가 먹여 살리고 했어요? 생산 영역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니에요. 화폐로 세금을 낸다 해서 정치 영역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은 생산 영역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디서 세금 거두는 데가 어딘가요? 국가는 다 있겠죠. 세금 거두는 데가. 국세청하고 관세청에서 세금 거두죠.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 어떻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져요. 자기가 생산자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디서 걷어요? 생산 영역에서 거두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는 생산 영역은 다 포함하는 거죠. 금융, 상업.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영역의 목적이 뭔가요? 생산 영역의 생산과 소비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죠. 그런 역할들은 생산과 소비를 돕는 거죠. 뭐 치안이든 국방이든 다양한 행정이든. 즉, 뭐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치안 같은 경우는 생명과 재산 지켜주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
사법권 행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옛날에는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았겠죠. 합쳐져 있었겠죠. 국방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군대도 치안이나 행정, 사법. 근데 옛날에 치안이나 군대는 합쳐져 있었겠죠.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왜냐면 무력이란 거는 뭐 군인도 무력이 있고 경찰도 무력이 있지만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사회가 작을 때는 굳이 가를 이유는 없잖아요. 무력 가진 사람이 국방도 책임지고 치안도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자본의 영역의 목적은 뭔가요? 정치 영역의 목적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자본의 유지와 발전의 일획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생산자들이 맞고 생산자들은 직접 생산하는 거고 정치 영역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유를 실현하는 시대 역할을 정치 영역이 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혹은 평등, 혹은 또 민주주의 실현이 최고의 가치다. 이러지만 원래 정치 영역의 변하지 않는 목적은 이건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를 안 했다 해서 옛날 고대 국가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 귀족이나 왕이 맡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겠지만 정치 영역이 변하지 않는 목적은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민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영역 역시 자본의 유지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영역이 항상 그래요. 정치 영역에서 폐단이 일어나면 정치 영역의 폐단이 가장 커요. 그래서 막 밀란도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 왜 일어나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가장 큰 밀란이 일어나죠. 베네수엘라도 얼마 전에 큰 밀란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죠.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고대부터 마찬가지예요. 고대부터 마찬가지예요.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죠. 조병갑이가 생산자들을 때리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수탈하고 막. 큰 밀란은 원래 여기서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역할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남아 있어요. 고조선이 8조법 이런 것도 보면 한 기원전 108년 때까지 있었다고 알려지는 고대 국가죠. 한반도 서북부와 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하죠. 한 8조법인데 한 3개가 남아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한 8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했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갖는다. 살인 금지하고 생명과 관련된 거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갖는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죠.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도둑질을 막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원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그래요. 별도의 조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정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자본의 유지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한 10계명을 알려져 있는데 뒷부분 보면 다 그런 거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거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다 생명과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간음 문제는 생명과 재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겠지만 남녀간의 문제인 거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하지 마라. 분쟁과 관련된 돼 있는 거죠. 분쟁을 줄이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책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간음도 분쟁이 일어나죠. 간음하면 남의 아내하고 간음하거나 남의 남편하고 간통하고 이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지.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웃의 아내나 남중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왜? 이웃 것을 탐내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생명과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또 뭐예요? 분쟁과 관련되어 있죠. 결국 뭐예요? 정치형이 생긴 이유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가 다 부담하려면 너무 큰 부담이 커져 버리는 거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 무언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사회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를 했는데 비용이 늘어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 실패인 거예요.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무언가에서 정책 영역에서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사적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생산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간만 아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을 정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 정치 영역은 뭔가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다 보니까 뭘 지니게 돼요? 무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또 무력이 있어야지 또 필요한 걸 집행할 수 있죠. 사법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요. 또 입법 기능이 있죠. 정치 영역은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불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법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8조법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 원칙대로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겠죠. 생산자들로부터. 그래요. 강제력이 동원 가능하죠. 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산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정치 영역을 운영한 사람은 누군가요? 결국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들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도 사용할 수 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산 영역을 수탈하려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도 그렇죠. 밀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고 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이제 폐단을 일으키면 아주 무서워지죠. 가장 큰 폐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한다면서 사회주의 한다면서 시장이나 자본을 훼손하고 큰 폐단이 일어나죠. 나라가 망가지면서 가난해지면서 다 그런 거예요. 정치적 영역이 폐단을 일으킬 때 가장 큰 폐단이 발생해요. 근데 정치 영역은 뭐죠? 생산 영역의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민간의 생산자들의 비용을 줄여주면서 그래요. 정치 영역도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생산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면서 또 비용을 줄여주면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